안녕하세요. K히트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왜 싸울까요? 지금 우리 학교는 방과 후 전쟁활동, 둘 다 고등학교가 배경입니다. 일반적인 좀비나 공상과학 드라마와는 다르게 두 작품 모두 학교가 배경으로 학생이 주인공인 드라마입니다. 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 활과 방망이를 들고 총을 들고 싸울까요? 웹툰과 드라마 관점에서 학생들이 싸우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 기반으로 주동근 작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2022년에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학교에서 갑자기 퍼진 좀비 바이러스로 학교 전체가 감염됩니다. 학생들은 탈출구를 찾아야 하지만 바깥 도시도 이미 좀비가 창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좀비와 싸우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합니다. 기존 좀비 영화들은 주인공들 나이대가 높습니다. 워킹데드의 주인공은 전직 보안관 릭 그라임스로 4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월드워 Z의 주인공은 UN 소속 조사관 제리 레인으로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아이좀비는 미국 좀비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법의학 전문가 리브 모어로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의 주인공은 앨리스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그녀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엄브레럴 코퍼레이션의 보안 책임자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30대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 좀비물들도 비슷하게 성인들이 주인공입니다. 킹덤은 조선시대 좀비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왕세자 이창으로 20대 후반의 나이입니다. 그 외에도 서연이, 무영 등 20대에서 40대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부산행위 펀드 매니저 승구는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살아있다의 게임 스트리머 준우로 20대 초반의 나이입니다. 좀비들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여러 스토리를 풀어나가는데 성인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성인들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왜 고등학생인가? 는 작가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원작 웹툰 주동근 작가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기획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익숙하고 제가 잘 아는 곳이 학교였어요. 등장인물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른과 아이의 중간쯤에 놓여있는 고등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생은 아직 사회를 배워가는 학생으로서 때론 가장 용감하기도 하고 가장 감정적일 수도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좀비라는 재난을 맞은 상황을 그려봄으로써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아이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작가는 학교라는 공간이 좀비 사태에 대한 현실성과 긴박함을 높여준다고도 말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극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학교라는 평범한 공간에서 좀비라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주동근 작가는 2009년에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으로 데뷔했습니다. 웹툰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재되었습니다. 83년생인 작가는 데뷔 당시에 26살이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청년 작가가 잘 기억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웹툰은 2000년 천리안 웹툰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등장했습니다. 웹툰의 역사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개인 다이어리 툰이나 기성 만화 작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도전 만화나 공모전 출신의 신인 작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7년에 YG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웹툰과 웹소설을 보는 앱 이용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10대가 31%, 20대가 29%, 30대가 21%, 40대가 12%, 50대 이상이 5%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 자료는 없지만 그 당시는 10대 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청년 작가들이 웹툰의 중심 독자층인 10대를 주인공으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배경으로 웹툰이 많아졌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의 원작 웹툰 하일권 작가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재를 했습니다. 외계 괴물과 싸우는 영화나 드라마도 기존에는 성인들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스타쉽 트루퍼스의 주인공 리코는 중위로 20대 후반입니다. 프레데터의 주인공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특수부대의 대장으로서 전문적인 훈련과 경험을 갖춘 30대 초반입니다. 배틀쉽이 포퍼는 해군 중령으로서 26살이라고 영화에서 언급됩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조종사는 20대 후반,
대통령은 40대 후반입니다. 이처럼 외계 생물과 싸우는 대표적인 SF물도 성인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방과후 전쟁활동이 하일권 작가도 82년생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고등학교를 배경삼아 웹툰 중심 독자층인 학생 대상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일권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 있을 법한 한 학급의 기록 같은 느낌을 보여주고 싶었다. 2010년 초반에 학생들이 많이 보는 웹툰의 내용은 당연히 학생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만 두 드라마와 두 웹툰들 모두 청소년이용 불가입니다. 청소년이용 불가가 큰 영향을 얻는 것은 청소년을 포함해온 세대의 인기를 얻은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웹툰을 보던 독자들이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2020년대에는 나이가 10살 더해져 드라마 시청자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주된 시청층인 30대에서 50대까지이므로 드라마 제작에는 더 많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좀비물, SF물은 거액의 제작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200억, 방과후 전쟁활동 150억이라는 거대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지상파나 종편의 드라마는 개런티 높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료로 제작비가 소비됩니다. 두 드라마는 유명 배우 대신 많은 신인 배우들을 기용하면서도 컴퓨터 그래픽 작업 등으로 높은 제작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인기를 얻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투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콘텐트리 중앙 2 제작했습니다. 방과후 전쟁활동, 스튜디오 드래곤 2 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제작사 두 곳이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에 막대한 제작비를 투자한 이유는 뭘까요? 한국 사회의 고령화로 인해 주된 시청자들의 평균 나이가 상승했습니다. 타겟 시청자들의 나이가 상승함에 따라 주인공들의 나이대도 상승했습니다. 20대부터 유명했던 그 배우들이 40대가 되어도 그대로 주인공으로 인기를 얻는 이유입니다. 최근 인기작들인 글로리위, 송혜교, 일타강사위, 전도연, 대행사위 이보영 등은 40대가 되었지만 시청자의 나이와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주인공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된 독자층이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거액의 제작비를 투자해서 고등학생이 싸우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인기로 신인 배우들이 대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출연 배우들은 여러 곳에서 주연으로 성장 중입니다. 박지훈은 작은 아씨들과 스피릿 핑거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유인수는 환혼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박당구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이로운 소문 2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나쁜 엄마에서도 활약할 예정입니다. 조이현은 지우학 이후 영화 동감이 여주인공으로 활약하며 신예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전쟁활동에서 기성 배우들인 임세미, 신현수, 이순원에 더해 학생 배우들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슈룹의 왕세자로 등장해 최대 수혜자가 됐던 문상민이 등장합니다. 소년심판과 약한 영웅으로 얼굴을 알려진 이연도 출연합니다. 김기애는 마녀 2부에서 토우 멤버로 등장했던 이력이 있는 배우입니다. 약한 영웅에 등장했던 김수겸이나 CLC의 멤버였던 권은빈, 신인 최문희 등도 활약합니다. 결과적으로 제작사의 배팅은 적중해서 슈퍼스타들은 출연 안했지만 드라마들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2022년 1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2부작 드라마로 공개하자마자 첫날 세계 1위를 하였습니다. 공개 후 하루 만에 46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첫 주차 시청시간 1억 2479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첫 주차 6300만 시간을 가뿐히 넘었습니다. 시즌1의 첫 주차 기록으로는 역대 넷플릭스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28일 동안 시청시간 기준으로는 넷플릭스의 역대 6위가 되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시즌2를 2023년 하반기에 제작합니다. 고등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좀비 사태라는 색다른 소재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학생들은 살아남기 위해 양궁, 야구 배트, 의자 등 다양한 무기와 전략을 사용합니다. 학생들은 협력과 배신, 용기와 공포 등 다양한 감정을 겪습니다. 학생들이 좀비로 변해가는 과정과 좀비 사태를 막기 위한 생존 전략이 신선하게 그려져 있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교실, 학생 식당, 도서관, 교무실, 양호실, 과학실, 음악실, 체육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좀비와의 전투가 펼쳐지며 섬뜩하고 슬픈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 드라마의 장점인 다양한 요소를 비빔밥한 줄거리로 로맨스나 코미디 요소도 살려서 재미를 더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연애와 우정, 성장과 갈등 등 다양한 인간 드라마가 펼쳐지며 가끔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학교 내부의 계급 구조와 폭력 문제, 입시 전쟁과 부모의 압박, 성적과 외모에 대한 고민 등 한국 학생들의 현실을 그렸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 하늘을 뒤덮은 외계 생명체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입시 전쟁이 아닌 진짜 전쟁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네이버 웹툰의 인기 작품을 원작으로 한 SF 스릴러물로 웹툰의 인기와 충실도가 높습니다. 웹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재되었으며 총 154화에 달하는 장편물입니다. 드라마는 긴장감과 액션을 잘 표현했습니다. 외계 괴물은 인간의 몸을 파괴하고 촉수를 통해 공격하는 등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학생들은 군사훈련을 받고 외계 괴물과 싸웁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외계 괴물들의 그래픽 효과는 매우 현실적이고 섬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어서 해외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평을 받았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 국내는 티빙을 통해 공개되고 빅히트를 통해 해외로 방영됩니다. 상대적으로 해외 시청자의 접근성은 낮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 2023년 2월 프랑스의 드라마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방과 후 전쟁활동, 드라마가 단순한 오락물이었다면 어린 주인공들을 내세우다 낮은 시청률을 받은 청춘 드라마들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드라마는 나이대가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정부는 좀비 바이러스를 막고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외계 괴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고등학생까지 전투에 투입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정부 모습은 코로나로 우왕좌왕하던 세계 각국의 정부들을 연상시킵니다. 드라마 속 고립된 학교 학생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생존해야 합니다. 책, 웹툰의 시대를 쓴 위근우 기자는 말했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은 설정도 좋지만 주제의식과 풀어내는 방식이 훌륭하죠. 만약 올해 나왔다면 세월호에 대한 은유라고 할 정도예요. 드라마들은 마치 2014년 4월의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봉을 잡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신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시고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가 뒤집히는 동안 뒤집힌 배가 선수 일부분만 남기고 가라앉는 동안 기다리라는 방송만 되풀이합니다. 선장이 빠져나가는 동안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해경은 침몰하는 배 주위를 빙빙 돌기만 하고 텔레비전은 열심히 구조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죽고 권위주의 정부는 죽음을 밝히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은폐하고 방해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속 주인공 온조는 말합니다. 나 다시는 어른들에게 아무 부탁도 안 할 거예요. 2020년대 드라마의 주된 시청자들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에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주된 시청자들은 학생이 아니지만 현실 사회의 모순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집단 트라우마는 강렬합니다. 구체의식 역시 자리 잡았습니다. 드라마 속 어른이 오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보면 세월호가 생각납니다. 드라마 속에 나온 노란 리본, 그리고 철조망에 매달려 있는 그리움의 메시지들은 세월호 평목향의 실제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학생들이 몸을 피한 음악실에서 비디오 카메라로 하나둘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는 장면 또한 세월호 학생들의 마지막 영상통화 같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자신들을 구조하러 오지 않자 한 학생은 교실 안에 있던 캠코더의 녹화 버튼을 누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저 구한다고 학교 앞에까지 왔는데 경찰도 소방관도 아무도 안 왔어요. 나중에 누군가 이 영상을 보면 관계자들 꼭 처벌해주세요. 다들 우리를 버렸어. 전부 다. 라고 말합니다. 시청자들은 강렬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을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는 학생들은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022년 10월의 이태원 참사에서 수많은 생명이 또다시 희생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수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 우릴 버렸어요? 그 느끼는 학생의 질문이 큰 울림으로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한편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와 복지 축소로 각자 도생의 생존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좀비의 사회학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생존에 대한 강박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강화되었다. 이것은 타자에 대한 혐오로 나타나고 있는데 좀비 스토리는 전형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비는 우리를 감염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 대중의 무의식이 서사에 반영되는 것인지, 서사 때문에 대중의 무의식이 형성되는 것인지 선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분명한 것은 특정 서사와 대중의 무의식이 결합되면 그 서사가 갖는 효과가 보다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의 좀비 서사가 바로 이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 후 전쟁활동, 하일권 작가도 말합니다. 작품 후반부에 영어 선생님을 통해 말하기도 하는데 입시도 전쟁이고 사는 것도 전쟁이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언가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현실 세계의 학생들은 각자 도생의 시대, 경쟁의 세상을 고3 입시 전쟁부터 경험합니다. 스카이캐슬과 일타 강사에서도 그 입시 전쟁을 다루었습니다. 방과 후 전쟁활동에서 학생들은 입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입시 전쟁이 아닌 실제 전쟁으로 보내집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를 보면서 학교 총기 난사 사건들을 떠올렸다는 미국 시청자들은 방과 후 전쟁활동에 더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전을 보장해줘야 할 정부와 어른들은 아무런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이는 최근 드라마 글로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학폭으로 피해받은 학생을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학교도, 정부도 학폭 피해자를 돕지 않아서 스스로 복수를 해야 했습니다. 드라마에서 가해자들은 사회 특권층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현실 대한민국에서도 아버지가 검사인 학폭 가해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의 아버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막강한 권력까지 얻으려 했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의 반영이어서 현실을 사는 시청자들의 강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이재규 감독은 후반 배우의 애드립인 집에 가자라는 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감독은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을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진 않았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지만 학교는 사회의 거울입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엔 더 폭력적인 사건이 얼마든지 있어요. 많은 사람이 가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있지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등 일어나선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려 했지 사건 하나를 전달하려 한 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어른스럽게 책임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구성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주동근 작가는 말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가 좀비물 속 세상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좀비 바이러스라는 험난한 재난을 뚫고 탈출한 아이들처럼 여러분들 모두 삶의 의지와 용기를 끝까지 잃지 말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